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이제 와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인중 겨에 땀 질질 흘릴 정도로 강력한 날씨입니다. 저한테 궁금한 Q&A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아굴창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야생마라고 치시면은 그냥 이렇게 뜹니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헬멧 좀 돈 들여서 새로 하나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자비한 소녀가 네발 자전거 보조바퀴 떼기 전에 쓰던 헬멧을 15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 혈액순환 안 되면 머리카락 거짓 인생으로 다시 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님. 구독자의 언변 클래스가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곤봉부대원들인데, 곤봉부대 창설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말씀하시는 게 다 저를 닮았어요. 형님, 저도 하루에 닭가슴살 3-4개 정도 아구창에 넣고 있는데 뇌에서 자꾸 맛없다고 짭퉁 신호를 보냅니다.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짭퉁 신호입니다. 닭가슴살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기 때문에 그냥 아굴창 존트라볼타처럼 사각으로다가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루에 4번, 5번씩 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과 같은 군데 살면서 자주 보는데 정말 그 누구보다 타신다는 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형님의 인생의 목표, 꿈꾸는 삶, 형님의 꿈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목표가 그런 의지를 만들어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새벽에 내가 항상 운동 가는 시간에 이제 출근을 하시던지 밤 시간에 나를 계속 똑같은 시간에 보는 것 같아요. 목표? 목표는 꿈꾸는 삶이 목표고 나의 꿈이 목표입니다. 결론적으로 3가지가 똑같다고 봐야 되고, 목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그 위치, 그리고 애기들을 어떻게 키워야겠다,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인 목표지 크게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추럴 박강호, 이분 레전드예요. 왁구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력해요. 이분이 저 초창기 때부터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인데, 감명 깊게 본 야동품번이나 알려주십시오. 야동품번까지 외우면서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네. 박강호 씨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겉멋만 무자비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릴까요? 이런 거를 쓰셨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지금 정신 차릴 때가 됐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신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신 차리려고 뭔가를 찾기보다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빠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동경하는 인물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주위의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열등감이 생기지만 그거를 나를 더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도등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장 다니시다가 옷집 처음 시작할 때 초기 작업은 어떻게 하셨나요? 모아두신 돈으로 하신 건가요? 그리고 대충 얼마나 들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옷장사 같은 경우는 재고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그렇게 멋있게 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비싸지가 않았습니다. 완전 번화가에서 하진 않았고 한 6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형 네이버 카페 형 광고글 너무 많아요. 근데 댓글들이 형이 너무 안 좋아. 야, 이거 흉악한 사람들 내 걸 마구자르고 쓰나 보네. 제가 이제 그 네이버에 야생마 카페를 또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10만이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 광고글이 많이 올라온다는 그거네. 제가 이제 카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런 걸 너무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형님에게 긍정적인 힘들은 주는 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인류의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지라는 반문을 하면서 한 번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 조금 노력하는 편이에요. 크게 받는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면 좀 낙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둥글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이나 헬창들 식단도 많이 받지만 주머니 사정과 시간 싸움에서 살아남고 있는 어려운 대학생이나 저 같은 공시생, 수험생들의 현실적 식단 좀 알고 싶습니다. 누님, 생닭을 4년 5년 동안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냐? 시장에 그 생닭을 팔아요. 할인 거를. 그러면 1kg에 정확히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단골이 되니까는 8,000원씩 해줬었어요. 그렇게 1kg씩 삶아서 1kg를 하루에 먹었었는데, 근데 공시생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도 중요하고 그리고 돈도 중요하기 때문에 닭가슴살 하얀 거 있어요. 그냥 훈제된 거 가장 쌉니다. 개당 거의 요즘에 900원 하는 것도 많고 800원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거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닭가슴살을 많이 먹으면 간이나 심장이 많이 좀 상하기 때문에 보충제 한 번, 그리고 닭가슴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지, 끼니당 한 번씩 드시면서 운동 끝나고 또 보충제 드시면 많이 또 투자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시고 좀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이거는 참기 힘들다 하는 음식이 있나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딱히 먹고 싶은 음식이 없습니다. 야생마 굿즈 판매 의향이 있는지, 티셔츠 같은 거는 과거에 팔아서 제가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머시라는 그런 이제 그 야생마 스포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판매되는 금액으로 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배식하는 그런 또 기부도 또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끔씩 합니다, 제가. 그리고 예진이, 예건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단 예진이의 꿈은 첫 번째 소방관이에요. 확고하더라고요. 조만간 소방서에 데려갈 예정이고, 예건이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 어리기 때문에 꿈이라는 게 사실 두리뭉실합니다. 요즘 애들 보면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때만 해도 오락실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친구들끼리 그냥 말없이 가도 항상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근데 지금은 학원 보내고 뭐 공부시키고 그런 게 세대에 맞춰서 가는 거는 맞지만, 어찌됐건 내가 그 세대를 느끼면서 지금 느끼는 예진이와 예건이의 그런 삶은 사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애들하고 평균치는 따라가야겠죠. 그 기본이 된다는 가정 하에 최대한 자유를 저는 주고 싶습니다. 형님의 좌우명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된다. 단지 그겁니다. 형님 그 구수하고 시원한 말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저 중학교 때부터 이랬는데 중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제 원래 별명이 주닥이에요, 주닥. 중학교 때 선생님이 지어준 얘기인데 그 선생님하고 아직까지도 연락을 합니다. 제가 주닥, 주경진, 닥쳐입니다. 야생마님이 왜 야생마예요? 머스탱을 옛날에 엄청나게 사고 싶어 했었어요. 그 아이덴티티가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시는 게 머스탱에 있는 그 달리는 멋있는 말이 조랑말이에요, 조랑말. 저는 처음에 그게 그건지 모르고 저거 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고 몸을 만드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나 다른 부분에서 개선된 점이 나아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 180도 안에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 틀리다고 말하시나요? 내 마음이지, 나도 뇌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뜻만 같으면 되지 뭐 그것까지 뭐 따를 필요 있어요? 틀리다 해도 다르다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다르다 해도 틀리다는 거 본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왜 이리 촌스러워 보이지? 사이버펑크 같은 배경이 아니라 농촌 이장님 같네. 뭔 개소리야 이거, 어? 최근에 운동 루틴이 뭡니까? 접은 지 오래됐어요. 1년 정도 돼갑니다. 레슨생이 지금 새벽에만 5명입니다. 4명에서 5명이 고정이고, 그리고 저녁에도 3명, 4명 정도가 고정이에요. 그 한 6명, 7명 정도 되는 레슨생 중에서 파트너 운동을 거의 5명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운동 루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생마 형님이 운영하는 미스터 프로젝트 취급사분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가성비가 죽입니다. 일단은 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포마드랑 젤이랑 스프레이를 합쳐놓은 게 제가 만든 그 젤이에요. 지금 만든 이 머리 스타일 있죠? 한 번만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포마드는 이게 축 처져요. 이런 촉촉한 느낌인데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좋고, 오리런 워시나 그 로션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 대비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타구니부터 당신 쥐떼기까지 다 닦을 수가 있습니다. 야생의 마무리는 주디아 볼따구의 검은 성게 같은 수염이 간지 아니겠습니까? 수염 간지 마치 페인트 붙여놓은 길러보시지.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식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진짜로. 이식 한번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이식 영상 리얼로 한번 찍어볼게요. 형님 야동 안 보시니까 솔직히 본다면 일주일에 몇 번 보니까 요즘에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일이 바빠서 보지를 못해요. 자고 일어나면 읽어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읽어야 됩니다. 이 삶을 알아요 당신들이? 형님 공부할 때 당 떨어져서 보충이 필요할 때 초콜릿빵 같은 거 말고 두뇌 회전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 알려주십시오. 카카오 초콜릿 네모난 게 84%인가 보다 그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주가 되셔야지 운동이나 뭐 몸이 주가 되시면 안 됩니다. 사업 수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옷가게 망하고 많은 돈을 손해봤을 때, 처자식이 있을 때 어찌 버텼나요? 처음에 차렸을 때 망했을 때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차렸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옷가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오산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옷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망하자마자 저는 다행이다, 회사로 다시 복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옷가게를 오픈을 할 때 회사를 그만두고 오픈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갈 때 플랜 A와 B를 가지고 전력을 다하지 않고 옷가게를 차릴 건지, 플랜 A 안정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옷가게에 전력을 다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망했을 때 왜 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케팅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한 다음에 내려진 결론은 이것에 올인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옷을 좋아하잖아? 그럼 이 옷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이 옷을 만들면 돼요. 그게 브랜드가 되고 그게 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브랜드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을 하죠. 그렇게 저는 마케팅을 해요.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매. 바쁘냐? 아니야, 일하고 있어. 괜찮아, 할매? 목소리 들어오려고 본 거야. 나도 목소리 들고 싶었어. 딱 전화 왔어. 딱 전화 왔어. 나도 목소리 듣고 싶었었는데. 너도 그랬다고? 다다음 주에 애기들하고 한번 놀러 갈게, 또. 놀라 오는 건 놀라 오는 거고. 저기 뭐야. 어떻게 해 나가는 거야, 비생? 아니야, 뭐 아빠가 낸 거 있는데 그건 내가 갚으면 돼,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서 지금 잘 처리하고 있어. 세무서 직원한테 맡겨도 돈은 줘야 어떻게 처리로 갔지? 돈은 줘야겠지, 당연히. 우리 할머니 거의 쿨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할 말만 하고 바로 끊어버립니다. 어찌됐건 이런 댓글, 저한테 궁금한 것들 저는 골고루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꿈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사업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웃긴 것들도 답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할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잖아요. 할머니랑 전화통화를 주에 한 3번 정도는 합니다. 아까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 받는 게 없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풀고 있는 거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땅에 대한 그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게 한 40만 조회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속세가 어마어마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겨주신 빚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땅 물려받아서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인데 아직도 처리를 못했어요. 어제서야 이제 마무리를 다 졌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할머니가 딱 전화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댓글을 읽다가 좀 심오한 그런 말로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 다 죽어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고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딱 하루 전날 참 멋진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었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어떤 느낌일까?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을 내린 거는 죽음은 별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보고 와 어떡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죽은 사람은 사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죽은 사람은 마음을 편해질 수 있게끔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큰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거고 더 타오르는 이유도 하나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좀 많이 남겨졌습니다. 근데 그 빚의 지금 반을 제가 갚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낸 빚인데 아버지가 낸 빚을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밑에 자식이 내야 됩니다. 그거의 정의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래요. 내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런 뉴스를 보면은 당연히 자식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막상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는 와 너무 억울하다. 아버지가 빈 빚을 왜 내가 내야 될까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양쪽 다를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지금 갚아나가고 있고 거의 한 3억 8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지금 1억 정도 남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상속세가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땅이 30억이다 그러면은 45%인가 46%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뭐 정치로 들어가고 뭐 많이 이렇게 되지만 어찌됐건 지금 그런 거에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댓글들 보면은 거의 반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잘 유두리 있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독자분들도 자기가 받는 큰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라. 여기서 내가 당신들 뭐 좋아하세요? 물어보잖아요?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거를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대하게 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좋아하는 거 있어요? 물어보면은 먹는 거 좋아해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그거는 잘못된 좋아합니다. 그건 누구나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해보셔서 자기만의 취미를 갖고 스트레스를 그걸로 풀어나갈 수 있고, 타인 간의 관계를 또 돈독하게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것만큼 좋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도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응원하는 저 야생화 되겠습니다. 앞으로 댓글 이런 것들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곤봉의 향기가 나는 곳에 댓글을 달아달라 말씀을 드린 그 게시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흉측한 냄새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왜 올렸냐면은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해병대 선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임분이 조향사를 5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근데 그 해병대 선임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또 이제 향수를 만들고 있는데 강력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해볼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는 많은 댓글들을 토대로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하니까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마TV 야생마였습니다.